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하루하루를 보내시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없나요? 집은 조용한데 마음까지 너무 조용해서 왠지 내가 세상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느낌이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고 뉴스도 나오고 사람 이야기 소리도 들리는데 정작 내 옆자리는 비어 있고 밥상에 놓인 그릇도 하나뿐이고 창문 밖에는 차도 지나가고 사람도 다니는데 마음속에서는 괜히 나만 혼자인 것 같다 라는 느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외로움이죠. 몸이 아픈 건 병원에 가면 약이라도 있지만 마음이 외로운 건 어디 가서 외로워요 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의 제목처럼 외로움을 극복하는 활동 5가지, 그 중에서도 먼저 몇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수 있도록 따뜻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거창한 이론이나 어려운 심리학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사시는 동네, 지금 사는 집, 지금의 몸 상태 안에서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아주 작지만 힘이 있는 활동들입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사실 나는 아직도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다는 마음의 신호입니다. 정말로 마음이 완전히 굳어버리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라면 외로움조차 느끼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외롭다 라고 느끼고 계시다면 그건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도 따뜻하고 누군가와 함께 웃고 싶고 누군가와 말을 나누고 싶다는 뜻입니다. 이 마음을 무시하지 말고 조금만 다른 방향으로 잘 써보면 외로움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나를 괴롭히는 감정에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으로 바뀔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는 그 변화의 첫걸음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조용히 여러분께 하나 여쭤볼게요. 최근 일주일 동안 나 스스로를 위해 일부러 시간을 내서 뭔가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일부러 창문을 열고 하늘을 한번 천천히 올려다보았다든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서 집안을 천천히 한 바퀴 걸어보았다든지 오늘은 사람 얼굴을 꼭 한 번은 봐야지 하고 나가보았다든지 혹시 이런 행동들이 요즘은 조금 줄어들지 않으셨나요? 사람이 외로워지는 건 사실 마음이 먼저가 아니라 몸이 멈추는 것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어딘가를 가고 누군가를 만나고 몸을 움직이고 환경을 바꾸다 보면 생각도 같이 움직이는데 집안에서 같은 자리, 같은 자세, 같은 화면만 계속 보고 있다 보면 우리 마음도 그 자리에 같이 붙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이기는 첫 번째 활동은 아주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아주 작은 몸의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보통은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일어나서 TV부터 켜요. 뉴스 보고 또 보고 그러다 하루가 가요.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과 몸을 위해 하나만 순서를 바꾸어 보면 어떨까요? TV 리모컨을 잡기 전에 먼저 커튼을 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천천히 몸을 일으켜서 커튼을 쫙 열고 창문을 조금만 열어봅니다. 그리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하늘을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하늘은 좀 맑네. 오늘은 구름이 많구나. 비가 오네. 공기는 좀 촉촉하겠다. 이렇게 아주 짧게라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의 하늘을 느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거실을 천천히 한 바퀴 돌아보세요.
무릎이 아프면 의자를 잡고, 허리가 불편하면 아주 작은 폭으로 발을 질질 끌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마치 몸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처럼요. 야, 오늘도 수고해야지. 그래도 한 번쯤은 움직여줘야지. 큰 운동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별표 나는 아직 움직일 수 있다. 별표는 감각을 매일 아침 한 번씩 몸과 마음에 새겨넣는 거예요. 이 작은 루틴이 쌓이면 몸이 깨어나고, 몸이 깨어나면 생각도 조금씩 따라 깨어납니다. 어느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TV 켜놓고 누워만 있었는데, 이제는 일부러 커튼 열고 창밖 나무부터 봐요. 그거 한 1분 하는데도 아, 나 아직 살아있구나, 이 느낌이 나더라고요. 외로움은 내가 멈춰 있을수록 커지고, 내가 조금이라도 움직일수록 작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조용히 권해드리고 싶어요. 내일 아침에는 리모컨 대신 커튼부터 잡아보자. 그게 바로 외로움을 이기는 첫 번째 한 걸음입니다. 이제 첫 번째 작은 루틴이 몸을 깨워주었다면, 두 번째 활동은 별표 마음이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통로 별표를 열어줍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전화할 사람은 있는데 막상 누르려니까 괜히 미안해. 괜히 나 때문에 귀찮을까봐. 그래서 결국 전화는 하지 않고, 카톡 창도 열어보지 않고, 연락 올 사람도 없네. 이렇게 혼자 한숨만 쉬게 되죠. 외로운 마음의 함정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나는 부담이 될 거야. 그러나 잠깐만 자리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자녀든 손주든 친구든,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전화해서 나 요즘 좀 외로워. 그냥 너랑 잠깐 얘기하고 싶었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왜 나한테 전화해? 라고 할까요? 아니면 잘 전화했다. 어디 아픈 건 아니고 나도 내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을까요? 사실 상대방도 우리에게 비슷한 마음을 품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이기는 두 번째 활동은 먼저 말을 걸어보는 작은 용기입니다. 먼저라고 해서 길고 대단한 말을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래 연락 안 한 친구에게는 이 한 줄이면 충분해요. 오랜만이야. 요즘 잘 지내? 갑자기 내 생각이 났어. 자녀에게는 이렇게 보내도 좋습니다. 요즘 일하느라 바쁘지? 엄마, 아빠는 그냥 잘 지내고 있어. 문득 내 목소리가 듣고 싶네. 부담스럽지 않게. 푸념보다는 안부와 응원을 먼저 건네는 것. 이것만으로도 연결의 문이 열립니다. 처음에는 답장이 늦게 올 수도 있어요. 바쁘다는 말이 먼저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대답의 속도가 아니라 내 마음이 바깥으로 한번 나갔다 왔다 라는 경험입니다. 외로움은 마음이 안으로만 깊이 내려갈 때 심해지는 감정이거든요. 그 흐름을 잠깐 바꿔주는 겁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처음에는 전화하는 게 괜히 민폐 같았어요. 근데 한 번은 용기 내서 옛 직장 동료한테 전화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야, 네가 연락해서 너무 반갑다. 나도 요즘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일이 별로 없었어. 그 말 듣는 순간, 아, 나만 외로운 게 아니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 때, 메시지를 보낼 때, 단지 나만 살기 위해 손을 내미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외로움에도 같이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외롭다는 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라서 겪는 공통된 마음이니까요. 그리고 이 먼저 말을 거는 용기를 조금 더 넓게 써볼 수도 있습니다. 집 근처에 복지관이나 경로당, 주민센터, 성당, 교회, 사찰 같은 곳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런 곳들은 사람이 모이도록 만들어진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외로움을 덜어줄 기회가 숨겨져 있는 곳이기도 하죠. 물론 처음 가면 너무 어색합니다. 이미 친한 사람들끼리 앉아 있는 것 같고 다들 자기들 이야기만 하는 것 같고 나는 낄 자리도 없네. 이런 생각이 바로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문 앞까지 가놓고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 마음 정말 이해돼요. 하지만 그 어색함의 문을 여는 열쇠는 의외로 아주 단순합니다. 자리 하나를 골라 앉으면서 작게 한마디만 꺼내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기 처음 왔어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누군가는 웃으면서 아, 처음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라고 받아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말이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춥네요. 요즘 무릎은 좀 어떠세요? 집은 여기서 멀지 않으세요? 이렇게 짧게 이어지는 말들이 내일 또 나가보게 하는 힘이 됩니다. 어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집에만 있으면 외로움이 자꾸 나를 찾아와요. 근데 복지관에 나와 있으면 외로움이 집에서 조금은 기다려야 하는 것 같아요. 집 안에 있으면 생각이 자꾸 나 혼자에게만 집중되지만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눈앞에 보이는 얼굴들, 듣게 되는 이야기들 덕분에 외로움이 끼어들 틈이 줄어듭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가만히 같이 앉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만으로도 이미 외로움과는 조금 멀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쩌면 여러분 마음 한켠에서는 이런 생각이 살짝 올라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말로 들으면 다 좋은데 내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이제는 귀찮기도 하고 그냥 집에 있는 게 더 편하긴 한데 맞아요. 집에 있는 게 편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당장은 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편함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외로움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야기한 활동들을 전부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딱 하나만 마음에 남겨두셨다가 내일이나 이번 주 안에 한 번만 시도해 보시면 충분해요. 예를 들면 내일 아침에는 커튼만이라도 꼭 열어보자. 이번 주 안에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 한 명에게 잘 지내? 라는 문자 한 통만 보내보자. 집 근처 복지관 간판만이라도 한번 가서 구경해보자. 이 정도라면 조금 용기 내면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신가요? 외로움을 이기는 건 절대 거대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래, 한번 해볼까? 라는 아주 조용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여러분을 조금 더 따뜻한 하루로 천천히 이끌어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외로움이 왜 우리 곁에 찾아오는지, 그리고 그 외로움과 거리를 두기 위해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활동들에 대해
조금 깊이 있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혼자 조용히 곱씹어 보시면서 그래, 나도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이 마음만 가슴 한켠에 남겨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첫걸음을 떼신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의 첫 흐름이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나눈 이 작은 실천들을 마음 한편에 잘 접어두신 채로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외로움과 거리를 두는 방법들을 조금 더 생활 속 예시와 함께 차분히 이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집 근처 복지관이나 경로당, 성당, 교회 같은 곳에 용기 내서 한번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떠올려 볼까요? 처음 문을 열고 들어갈 때는 심장이 괜히 쿵쾅거리고 괜히 왔나? 돌아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색하게나마 인사를 하고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과 한두 마디라도 나누고 같이 체조를 조금 따라하고 차 한 잔이라도 나누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엔 아침에 집을 나설 때와는 조금 다른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아주 작은 것일지도 몰라요. 그래도 오늘은 사람 얼굴을 좀 보고 왔다. 내가 누군가와 같은 시간을 보냈다. 이 느낌이 쌓이면 외로움은 아주 조금씩 티나지 않게 뒤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런 자리에 조금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또 다른 생각이 스스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 외로움과의 거리는 눈에 띄게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우리에게 이제 쉬어라, 하던 일도 그만해라 라고 말합니다. 직장도 떠나고 아이들도 독립하고 집안에서 맡아 하던 큰일들도 줄어들죠. 처음에는 편한 것 같다가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생각이 마음을 파고듭니다. 이제는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지? 나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 정말 하나도 없는 걸까? 이 질문이 계속 깊어질수록 외로움도 함께 짙어집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이기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길은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몸으로 다시 느껴보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로 봉사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 꼭 거창한 활동을 떠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작은 것들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동네에 혼자 사는 어르신이 있다면 장 보러 나가는 길에 한 번쯤 문을 두드려보고 저 가는 길인데 혹시 필요한 거 있으세요? 우유나 반찬거리라도 사다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건강이 허락한다면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도시락 나눔, 말벗 봉사, 간단한 서류 읽어주기 같은 활동에 조금씩 참여해 볼 수도 있겠지요. 어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젊었을 때 회계 일을 오래 해서 숫자 보는 건 아직도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동네 주민센터에 가서 글씨 보기가 힘든 어르신들 서류를 조금씩 읽어드리고 있어요. 처음엔 그냥 심심한데 해볼까 하고 시작했는데 요즘은 그 시간이 제 외로움을 덜어주는 시간 같아요. 누군가가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해줄 때마다 아, 나 아직 필요하구나 이 느낌이 나거든요. 외로움을 느끼는 마음과 나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생각은 종종 함께 찾아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가볍게라도 손을 내밀어 보면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내가 건넨 문 한번 열어주기, 내가 눌러준 엘리베이터 버튼,
내가 대신 읽어준 안내문 한 줄이 누군가에겐 큰 도움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때 비로소 외로움이 속삭이던 말과 다른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난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다. 이 느낌을 많이 느낄수록 외로움은 자리를 잃어갑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보고 싶은 건 별표 나만을 위한 즐거운 시간 별표입니다. 외롭다는 건 결국 마음 안에 남는 시간이 너무 많아졌다는 뜻이기도 해요. 해야 할 일, 돌봐야 할 사람, 끌어안고 가야 할 책임이 많을 때는 정작 내 마음을 들여다볼 틈도 없죠. 그런데 그 시간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나면 마음이 갑자기 넓은 빈 방처럼 느껴집니다. 이 빈 방을 외로움만으로 채워두기에는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그 안에 조금씩 좋아하는 것들을 들여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떤 할머니는 1흔이 넘어서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손이 떨려서 처음엔 선이 삐뚤빼뚤했고 색을 칠하다 보면 물감이 번져서 엉망이 되기도 했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림 그리는 동안에는 외로운 생각을 할 시간이 없어요. 이 색이 더 예쁠까? 여기 조금 더 채워볼까? 오늘은 어떤 꽃을 그려볼까? 이런 생각들로 머리가 꽉 차니까 속상했던 일도 잠깐 잊어버리게 돼요. 그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글을 써도 되고 뜨개질을 해도 되고 작은 화분에 흙을 넣고 씨앗을 심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잘 그려야 한다. 멋진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부담은 필요 없습니다. 단 10분이라도 어떤 한 가지에 몰입해보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외로움이 끼어들 틈을 줄여주는 작은 방패가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있었던 일을 짧게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비가 조금 왔다. 비 냄새를 맡으니까 어릴 적 비 맞으며 뛰어다니던 골목이 떠올랐다. 이렇게 한 줄만 적어도 머릿속에서 내 삶의 한 장면이 조용히 살아납니다. 쓰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이야기를 더 적어도 좋겠지요. 그때 옆집에 살던 친구 영숙이는 항상 젖은 머리카락으로 웃으면서 나를 부르곤 했다. 글자를 한자 적다 보면 나는 그냥 나이 든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계절을 지나온 이야기가 가득한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다시 느끼게 됩니다. 외로움은 나는 그냥 오래된 사람일 뿐이라는 생각에서 자라는데 이렇게 내 이야기를 적다 보면 아니야, 나는 살아온 이야기가 많은 사람이지. 나는 새로운 생각이 자라납니다. 요즘은 새로운 취미를 배울 수 있는 길도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노래교실, 건강체조, 글쓰기 모임, 사진 찍기 모임 같은 것도 있고 조금 더 도전해보고 싶다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예쁘게 보정하는 법을 배우는 교실도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하모니카를 배우기 시작했대요. 이 나이에 뭘 배우냐 싶었지만 집에 있을 때보다 연습할 때가 훨씬 덜 외롭다고 합니다. 숨을 들이쉬고 소리를 내고 한 음 맞춰가면서 작은 곡 하나를 완주할 때마다 마음속에서도 작은 박수가 울리는 것 같다는 거죠. 나도 아직 새로운 걸 배울 수 있구나. 이 깨달음이 외로움을 밀어내고 자신감을 데려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한 가지의 문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디지털이라는 문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이 이제는 너무 작게 느껴지고 버튼이 너무 많아 보이고 글자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기계치라서 안 돼. 이 나이에 뭘 또 배우냐? 하지만 사실 요즘 세상에서 디지털은 젊은이들만의 장난감이 아니라 외로움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다리가 되기도 합니다. 손주 얼굴을 영상으로 바로 볼 수 있고 오랫동안 못 본 친구와 문자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 보고 싶은 풍경을 영상으로 찾아볼 수도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딱 한 가지만 목표로 삼아도 좋습니다. 손주랑 영상통화 한번 해보기. 처음 통화를 걸 때는 화면이 갑자기 꺼질 수도 있고 내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손주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겠죠. 할머니, 얼굴 너무 가까워요. 할아버지, 카메라 저 위에 있어요. 그 웃음소리 자체가 벌써 외로움을 밀어내는 소리입니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 실수가 웃음을 만들어줍니다. 또 친구에게 사진을 한 장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길 가다가 꽃이 너무 예뻐서 너 생각났어. 이렇게 짧은 글과 함께 사진을 보내면 그 사람의 하루 속에도 여러분이 갑자기 나타나는 겁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누군가의 오늘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디지털은 천천히 배워도 됩니다. 한 번에 다 하려 하지 말고 오늘은 사진 찍는 법, 다음엔 사진 보내는 법, 그 다음엔 영상통화 버튼 누르는 법, 이렇게 한 걸음씩만 익혀도 충분합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던 시간을 조금씩 채워줍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사실 나도 누군가를 도와보고 싶다는 생각, 새로운 걸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긴 했다. 그런 생각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그건 이미 외로움을 이기기 위한 씨앗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만 바쁘게 살아오느라 혹은 자신감이 줄어들어서 그 씨앗을 잠시 잊고 살았을 뿐이죠. 이제 그 씨앗에 물을 조금만 더 주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른 사람 한 명, 떠오른 활동 한 가지를 가슴속에 살짝 적어두셨다가 언젠가가 아니라 가까운 날 안에 아주 조그맣게라도 실천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내일일 수도 있고 이번 주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 이 중에 하나만 한번 해보자. 이 마음이 여러분을 조금 덜 외로운 방향으로 천천히 이끌어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시든 어떤 나이를 살고 계시든 몸을 깨워주는 작은 루틴, 먼저 말을 거는 용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손길, 나만의 즐거운 취미 시간, 디지털로 이어지는 연결의 끈들 중에서 마음에 가장 끌리는 것 하나를 살짝 붙들고 계셔도 좋겠습니다. 그 작은 마음이 분명히 어딘가에서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기 시작할 테니까요. 여기까지 함께 걸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잠깐 떠올려보면 아주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하루를 조금 다르게 쓰는 작은 선택들에 대해 조용히 나눠왔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아침에 커튼을 열어보는 작은 습관, 용기 내서 먼저 안부전화를 걸어보는 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손길을 내미는 것, 나만의 취미를 다시 꺼내보는 시간.
그리고 디지털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과 연결되는 연습까지. 어쩌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한켠에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는 다 좋은데 내가 이걸 정말 할 수 있을까? 사실 이 질문이야말로 외로움을 이겨내는데 꼭 필요한 출발점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억지로 자신을 설득하는 것보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의 나는 조금 지쳐있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그래도 정말 아주 조금은 바꿔보고 싶다. 이렇게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시작이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먼저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어떤 순간에는 혼자라는 느낌과 마주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에는 일과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어서 외로움을 느껴도 금방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하루의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고 집 안이 조용해지고 나를 찾아오는 연락이 줄어들면서 그동안 미뤄두었던 외로움이 조용히 우리 곁에 앉게 됩니다. 중요한 건 그 외로움이 우리를 완전히 집어삼키게 둘 것인가 아니면 그 외로움을 계기로 조금 다른 길을 걸어볼 것인가 하는 선택입니다. 외로움 자체는 마음의 병이 아니라 내가 아직도 연결을 원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우리가 앞에서 함께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이 신호를 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 답이 바로 하나하나 살펴본 5가지 활동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몸을 깨워주는 작은 루틴을 만들고 먼저 말을 거는 작은 용기를 내고 누군가를 돕는 손길을 조금씩 늘리고 나만의 취미와 배움에 몰입할 시간을 만들고 디지털이라는 도구를 조금씩 익히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5가지는 서로 따로 떨어진 행동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사람을 만나면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순간이 생기고 도움을 주다 보면 나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다시 살아나고 그 자부심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은 마음으로 이어지고 새로운 배움은 디지털 세상과의 연결을 도와줍니다. 이 흐름 속에서 외로움은 조금씩 눈에 띄지 않게 뒤로 물러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서 그래도 나는 좀 두렵다 라는 생각이 올라오고 있다면 그 마음도 괜찮습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건 내가 아직도 기대하는 것이 있고 내가 아직도 바라는 것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중요한 건 두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것 하나를 그래도 해보겠다고 조용히 결심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영상이 끝난 뒤에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는 거예요. 좋아, 다는 못하더라도 이 중에서 딱 하나만 해보자. 내일 아침 커튼부터 열어보는 거야. 혹은 당장 전화는 못하겠지만 오늘 밤에 일기장에 오랫동안 못 본 친구 이름을 한번 적어보자. 언젠가 꼭 연락해보자 라고 옆에 써두자.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언젠가가 생각보다 빨리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큰 변화는 언제나 아주 작은 선택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직장을 선택하던 날,
처음 결혼을 결심하던 순간, 처음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그때도 사실 우리는 모든 걸 다 알고 결정한 게 아니라, 그래, 이 길을 한번 가보자. 라는 마음 하나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외로움과 싸우는 일도 어쩌면 비슷합니다. 한 번에 완전히 사라지는 날은 쉽게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한 걸음, 내일 또 한 걸음, 모레 또 한 걸음을 내디디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아무와도 말 안 하고 지낸 날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래도 누군가랑 한 번쯤은 이야기를 하게 되네. 예전에는 시간이 너무 안 가서 괴로웠는데 요즘은 그림 그리는 시간, 글 쓰는 시간, 산책하는 시간이 금방 지나가네. 이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작지만 확실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살아온 인생을 누군가 제대로 알아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젊은 날 내내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오면서 정작 내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을 기회는 별로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금부터의 시간은 외로움만을 안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조금씩 세상과 나누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줄 대상은 꼭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손주에게 들려줘도 좋고, 이웃에게 들려줘도 좋고,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에게 들려줘도 좋고, 심지어는 종이에 적어서 미래의 나에게 들려줘도 좋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다. 때로는 외로웠지만 그래도 이렇게 버텨냈다. 이 문장을 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이미 그 문장을 쓸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는 외로움과 싸우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이미 자기만의 방법으로 조금씩 이겨내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은 외로움을 느낄 때 어떻게 해보려고 하시나요? 혹시 오늘 나눈 5가지 활동 중에서 이건 한번 해보고 싶다. 혹은 나는 예전부터 이런 걸 해오고 있었다. 라고 느끼신 것이 있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이 이 영상을 함께 보는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저분도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드는 힘이 여러분의 경험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덜 외롭게 해주었다면 앞으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영상을 좋아요로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작은 손가락 한 번이 이 채널이 계속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이야기, 마음을 어루만지는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를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당신, 그 자체로 이미 잘 버티고 있는 사람입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정도로 누군가를 깊이 사랑해본 사람, 수많은 시간을 견뎌온 사람, 그래서 이제는 조금 지친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책 속의 어려운 위로가 아니라 수고 많았어요. 정말 여기까지 오느라 애쓰셨어요. 앞으로 남은 시간은 조금 더 나 자신을 위해 써봐요. 이 한 문장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잘 버텼어. 내일은 오늘보다 단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자.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내일을 조금 덜 외롭게,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조금 덜 외롭고, 조금 더 웃음이 많고, 조금 더 따뜻한 사람들과 이어져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언제든지 마음이 외로울 때 다시 이 영상을 찾아와 주세요. 여기에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